65세 은퇴자인 김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거예요. 그냥 노는 거라고요. 억지로 일하지 않고, 억지로 의미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루를 내 마음 가는 대로 흘려보낸 것. 그게 이렇게 좋은 줄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그 한마디는 단순했지만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내고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노후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건강에 좋습니다. 투자나 창업을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텔레비전에서도, 책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도 비슷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자들 중 많은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노는 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었어요.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호사였어요. 김 선생님 역시 은퇴를 앞두고는 불안했습니다. 평생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밤늦게야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죠. 출근과 퇴근, 회의와 보고, 출장과 실적,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은퇴가 다가오자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허전함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냥 집에만 있으면 허무하지 않을까? 작게라도 가게를 해야 하나? 아니면 강의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해야 하나? 머릿속은 온통 그런 고민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이런저런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놀면 금방 병난다니까 뭐라도 해야지. 누군가는 지금이야말로 창업할 기회야라며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선생님도 한때는 카페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점포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은퇴 후의 여유를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밤에 잠까지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고생했는데 왜 또 일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냥 쉬어봐요.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일단 1년은 그냥 놀아보자.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지 하는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색했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놀랍게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동네를 걸었습니다. 예전엔 늘 바쁘게 차에 몸을 싣고 출근길에 오르느라 보지 못했던 동네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낮에는 친구와 만나 장기를 두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점심을 먹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오후의 햇살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손주와 함께 놀았습니다.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동화를 읽어주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피곤하기는커녕 오히려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말합니다. 예전엔 출근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 시간을 찾았어요. 내가 몰랐던 진짜 행복이 이런 거였구나. 은퇴 전에는 노는 게 불안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의미 있는 일을 만들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할 것 같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일을 만드는 것보다 쉴 권리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요. 의학적으로도 여유 있는 휴식은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산책, 낮잠, 독서, 친구와의 대화 같은 단순한 여가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를 만끽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물론 아무 준비 없이 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는 게 행복하다 해도 돈이 바닥나면 마음이 불안해져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으로 논다는 건 최소한 생활비 20년치를 계산해 두었을 때 가능하다고요. 예를 들어 63세에 은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균 수명 85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최소 22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을 기본 생활비로 잡으면 연간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22년이면 약 6억 6천만 원이죠. 여기에 의료비나 돌발 지출을 합치면 최소 8억 원은 있어야 불안 없이 노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그만큼 준비금은 줄어듭니다. 예컨대 부부가 합쳐서 국민연금으로 월 180만 원을 받는다면 부족한 70만 원만 보완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 2억 원 정도만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도 충분히 여유로운 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산의 60에서 70%는 안전자산, 나머지 30% 정도만 변동성이 있는 자산에 두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해야 불안한 마음 없이 편안하게 놀 수 있다고 말이죠. 또 두 번째는 놀고 싶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은퇴자들 중에는 이제 몸 편히 놀아야지 했다가 건강 문제 때문에 계획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건강 관리 지표는 3가지입니다. 혈압, 혈당, 근육량. 특히 근육은 60세 이후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주 3회 이상 짧게라도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헬스장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스쿼트 20개, 푸시업 10개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김 선생님도 처음엔 매일 등산만 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지만 무릎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근력 운동을 안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유산소만으로는 근골격을 지킬 수 없어요. 그때부터 김 선생님은 아령을 들고 가볍게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체력이 달라지고 다시 손주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논다는 것이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밤새 TV만 보고 낮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무료함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단 그 루틴은 즐거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침 7시에 산책을 하고 아침 식사 후 책을 읽고 점심 뒤에는 낮잠을 자고 오후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저녁엔 가족과 함께 드라마를 보는 것. 이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삶의 안정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취미 강습받고 외식 자주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보내다 보면 돈이 금방 줄어듭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평균 소비 지출은 월 260만 원 정도인데 은퇴 초기 3년 동안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고급 식사, 취미 활동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이죠. 그러다 자산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오히려 노는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돈 안 쓰고 즐기는 놀이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공원 산책, 동네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기, 무료 강연 참여, 주민센터의 저렴한 탁구장 이용 같은 것들이죠. 이런 활동만으로도 하루가 꽉 차고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김 선생님도 매일 사 마시던 커피를 줄이고 동네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무료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1년이 지나자 책 읽는 습관이 생겼고 지식이 늘었으며 돈도 아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뭔가 배우며 논다는 성취감이 생겼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말합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루를 자유롭게 보내는 게 가장 큰 호사예요. 성과가 없어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저 웃고 걷고 쉬고 사람 만나며 보내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의 맛이더군요. 은퇴 후에 그냥 노는 삶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자산을 지키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다만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기반, 꾸준한 건강관리, 규칙적인 생활 리듬. 이 3가지만 지켜진다면 남은 20년은 그야말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잘 논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요? 그냥 논 거예요. 우리는 모두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노년을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나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화가 20대 초반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시기가 20대 초반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신체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면서 노화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대부분이 20대 초반이라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노화가 시작된다고 해서
곧바로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력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경계는 유동적입니다. 우리가 노년의 시작을 정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둘째는 의학적 기준으로 노화의 시작을 신체적 변화에 따라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이 있는데 이는 각자의 신체와 마음 상태에 따라 이제 나는 나이를 먹었다라고 느끼는 시점입니다. 이렇듯 노년의 시작은 누구나 다르게 느낄 수 있고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시점도 다릅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법 담담하게, 하지만 현명하게.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역시 노화를 실감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40대 초반,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헛디뎌서 굴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6시 기상해서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그때 이후로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고 이제 내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노화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일을 해내려고 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때부터 일정을 천천히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서두르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화는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와 같은 속도로 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화에 맞춰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도를 줄이면서도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정리와 재정립, 함께할 사람만 남기기. 노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가 다양하고 폭넓게 형성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돈 문제는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돈 거래가 들어가면 감정적으로 불편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관계가 깨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금전적인 거래가 없는 관계, 순수하게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선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사는 법. 노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나 좋은 인간관계가 있더라도 그것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노년을 맞이하기 전부터 특히 30대나 40대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은
신체와 정신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반드시 격렬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산책, 스트레칭, 요가, 심지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운동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이가 들어서도 신체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식을 피하고 제때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고 가공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배는 40세 이전에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마시고 과음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행복의 조건, 건강과 인간관계.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분석했을 때 7가지 공통된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중 4가지는 건강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 3가지는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안정적인 결혼 생활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부부 관계가 불행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 배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행복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특히 스마트폰, SNS, 카카오톡 같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들과 소통하고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죠.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를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종교나 명상 아니면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4가지 습관. 4가지 건강 습관을 기억하세요. 첫째,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둘째, 담배는 40세 이전에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술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마시고 적정량을 유지하세요. 넷째, 정상 체중을 유지하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돈 그리고 삶의 여유. 노년을 맞이하면서 필요한 재정적 여유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돈의 액수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진정한 부자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입니다. 이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나친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시대가 왔고 부모도 자식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보다 서로 자립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거나 적절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의 행복을 모두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행복을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여유와 더불어 마음의 여유, 그리고 삶의 가치관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죠. 노년의 인간관계, 더 작고 깊게. 노년을 맞이하며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직장, 사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게 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자연스럽게 그 범위가 좁아지죠. 중요한 것은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더 작고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에는 함께 할 몇 명의 진정한 친구, 믿을 수 있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 관계에서 서로가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친구나 가족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대치를 낮추고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또한 노년에는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부모 역시 자식에게서 독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새로운 취미와 자아 발견. 노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은퇴하거나 직업적인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유 시간이 많아지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요가, 골프, 수영 같은 신체 활동부터 그림 그리기, 음악, 글쓰기 같은 예술적 취미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노년의 고립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노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는 것은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정신건강, 긍정적인 마음가짐. 노년의 삶에서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늘어나겠지만 그런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화는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나 불안을 줄이기 위한 명상이나 마음 챙김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삶의 속도와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삶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서 성취감이나 자존감이 줄어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큰 일을 해내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노년의 성취감은 작은 일상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친구와의 한 잔의 차, 취미 활동에서 얻는 소소한 성취 등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입니다. 나이가 들면 미래가 불확실해지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삶을 즐기고 의미 있게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노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목표를 부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한다든지, 새로운 책을 한 권 읽는다든지, 혹은 여행 계획을 세우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목표를 가져보세요. 결국 노년은 우리의 태도와 준비에 따라 다르게 다가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한다면 노년은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퇴직 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오늘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야 할지에 대해 제가 아는 지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 후의 삶에서 흔히 접하는 고민을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친구는 50대 후반에 퇴직을 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골프에 푹 빠졌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퇴직 후에 일주일에 최소 4번 이상 골프를 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바쁘게 일하느라 즐기지 못했던 여가를 만끽하겠다며 골프 용품을 새로 구입하고 매주 다른 골프장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와 함께 골프를 치던 친구들도 많았고 날씨가 좋으면 하루 종일 필드에서 시간을 보내며 골프에 집중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골프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나던 친구들 중 일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점차 골프를 치지 않게 되었고 또 다른 친구들은 다른 관심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혼자서 라운드를 돌며 홀로 골프를 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골프만으로는 삶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뭔가 허전해. 그는 골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수록 그 허전함도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골프가 주던 설렘이 점차 사라지고 그 대신에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골프비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쓰면서도 점점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즐기려고 시작한 골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이상 그 활동이 자신에게 큰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다른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는 많은 퇴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퇴직 후의 여유로운 생활을 상상하며 골프나 여행과 같은 활동에 몰두하지만 결국에는 그 활동들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같은 회사나 같은 업종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직이나 단기적인 일을 통해 수입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60대 초반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 후에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폴리텍 대학에서 제공하는 도배 기술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기술을 배운다고 하며 주저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배우는 재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후 그는 도배 업체에서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기술이 늘었고 1년 후에는 자신의 작은 도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내가 잘하는 일이 있어서 자신감도 생기고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도 있으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일을 이어가는 것은 퇴직 후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일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분 중에는 70대 후반이 되었음에도 배관 작업을 하며 여전히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배관 기술을 배웠고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말하길 몸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이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아. 그는 작업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있으며 일주일에 몇 번씩 일하면서도 충분한 생활비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관 작업이나 하수구 정비와 같은 기술은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또 다른 지인은 퇴직 후 골프와 여행에만 몰두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노인 돌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그 안에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지인은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은 경제적 보상을 넘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의 삶에서는 정신적 여유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정치나 권력, 돈에 집착하게 되지만 이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분은 퇴직 후 정치 뉴스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가족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정치 뉴스만 보며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 가족들과의 대화가 점점 격해지고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그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그는 점차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다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지? 라며 답답해하던 그분은 결국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퇴직 후에는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너무 몰입하기보다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만 이 시기는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이 단순히 일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은 한편으로는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해왔던 직장을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퇴직 후의 삶은 이제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미처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그동안의 업무에서 벗어나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동안 가족과의 시간, 자신의 건강, 취미 활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왔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퇴직 후의 삶은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인생의 또 다른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아 더 멋진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믿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퇴직 후의 삶은 그 어떤 때보다도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때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50대, 60대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그렇다고 안방에서 맨날 넷플릭스 보면서 집밥만 먹을 순 없고 고물가 고금리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 생활비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충분할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가계 손익 구조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고물가 장기화가 더해지면서 고령 세대의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더 팍팍해졌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 적자 추이를 봐도 61세에 시작된 적자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나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조언이 유용한 길잡이가 됩니다. 80대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걸 하길 참 잘했다. 시간을 되돌려도 이것만은 꼭 하겠다. 고 추천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건강관리. 죽기 전 10년은 앓다가 간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은 70세 이후에 쓴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봉지가 일상이 됩니다. 아프면 서럽다지만 더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삶의 질 저하입니다. 새해 1월에는 늘 건강을 외칩니다.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50에서 60대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실감하는 나이이죠. 암 등 중병이라도 걸리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치면 더 실감합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월 3, 400만 원이 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얼마나 오래 아플지, 간병비는 언제까지 나갈지, 이런 모든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병을 늦게 발견해 건강보험이 안 되는 신약까지 사용하면 노후 설계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겨우 장만한 집 한 채를 팔 정도가 아니더라도 예금은 거의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된 일본에서도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의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간병파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노후에 돈을 아끼는, 아니 버는 방법은 부부가 모두 건강한 것입니다. 운에 내 몸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야 병원비, 약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국가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야 합니다. 40대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 50대 이상은 매년 대변검사에 이어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내시경이 무섭다고 검진을 건너뛰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위암, 대장암이 줄고 있는 것은 국가암 검진의 영향도 큽니다. 조기 발견은 물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야식, 흡연, 과식, 소파와 한몸 등과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은 건강을 해치며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본인 건강 관리입니다. 평소엔 잊기 쉽지만 치아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김현정 서울대 치대 교수는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노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나와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면서 치아와 잇몸이 부실한 고령자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력이 금방 쇠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력 저하와 반복적인 낙상, 만성질환 악화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치아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식욕 저하로 만성적 영양 불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흡연은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심근경색, 신장병으로 가는 주범입니다. 여기서 담배의 유해성을 새삼 들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수많은 발암 물질이 가득한 매캐한 연기를 흡입하니 나이 들면 몸이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7, 80대 할머니 폐암 환자가 많은 것은 과거 안방에서도 자유롭게 담배를 피웠던 문화의 영향도 큽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은 담배 연기 속에 발암 물질이 더 많습니다. 이기적인 아버지 탓에 아이들도 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간병비까지 부담하면 등골이 휩니다. 치매도 본인이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혈관성 치매가 30%가 넘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50, 60대는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수억 원이나 되는 폐암 신약을 사기 위해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았다는 얘기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노후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퇴직금으로 인생 역전의 베팅. 일은 넘으면 힘 빠져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변명은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노부모 간병, 자녀 지원, 배우자 병환, 주택 수리 등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목돈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통장이 필요합니다. 잔고가 바닥나면 일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 모아둘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20, 30년 후에 소득이 없을 내 자신과 배우자가 쓸 소중한 씨앗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테니까 저축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는 유혹도 생길 수 있지만 성급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나이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면 젊을 때처럼 패자부활전이 어렵습니다. 힘들게 번 퇴직금은 놀리지 마세요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절세 효과도 있어 유리합니다. 노년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미국 등 글로벌 우량지수에 연동되는 대표 금융상품에 한정하고
여행 취미 등에 쓰는 돈도 예산 내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의 나이에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다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는 말은 우스갯소리이지만 속에 뼈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자식한테 손 안 벌릴 만큼은 모아둬라. 노후 생활비는 평생 동일한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은퇴 직후엔 바깥 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기 때문에 은퇴 이전과 비교해 생활비는 비슷하게 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활동은 뜸해지고 배우자 사망 등의 변수도 생겨가게 씀씀이는 점점 감소합니다. 80대엔 5, 60대에 쓰던 생활비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은퇴 전문가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87세 비즈니스맨, 지금이 최고 전성기를 펴낸 88세 코리야마시로 씨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욕구가 약해지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퇴직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자꾸 욕심을 내면 오히려 삶의 균형이 깨져 불행해지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80대 남녀들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저축은 해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연금만 갖고서 생활할 수 있게 미리 재무 설계에 힘쓰고 절약, 보험 가입, 대출 상환 등도 신경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70대 이하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투자 활동으로는 주식 투자가 최고로 뽑혔고 그 다음으로는 펀드, 연금, 일본 채권, 금투자, 해외 채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80대들이 퇴직 후에 해서 참 좋았던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은 돈 걱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80대 선배들은 노년엔 돈보다는 외로움이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직장에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회사올 인형 남성은 퇴직 후 사회적 고립에 괴로울 수 있는 만큼 지루한 고독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80대 선배들은 노년 고독을 이겨낼 구체적인 방법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한다, 지역 활동에 참여한다, 부부 대화를 자주 한다, 부부 가족 여행을 떠난다 등을 추천했습니다. 늙으면 부부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더니. 설문에 참여한 80대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인생에서 소중히 생각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배우자라고 답했습니다. 퇴직 후 고독감을 없애기 위한 최고 방법은 재취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회사에 매일 가서 사람을 만나면 고독감은 저절로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또 출퇴근을 매일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유지되고 작게나마 수입도 생기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 88세인 코리야마시로 씨는 회사 정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일할 의욕이 있고 몸이 허락한다면 내 정년은 100세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전문가인 오오에 히데키 씨는 회사올 인형 남성들은 퇴직 후에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심각한 고독감에 우울증을 앓곤 한다면서 회사에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저 직장 동료일 뿐이고 친구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퇴직 이후의 인간관계는 회사 다닐 때처럼 긴밀할 필요는 없고 널볕행, 넓고 얇고 행복하게이면 충분하다고 오오에 씨는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막상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아봐도 선뜻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외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법이죠.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왕년에는 매일 같이 친구와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지냈는데 지금은 연락할 친구가 없어 외로운 적 많았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늙어갈 것 같던 친구도 멀어지고 그마저 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떠나갑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문제로만 느끼게 되어 걱정을 하며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니 전혀 걱정하거나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 첫 번째, 서로의 환경 변화. 사람마다 다르지만 친구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 변화가 가장 큽니다. 어렸을 때는 한 동네 한 골목에서 공을 차거나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자랐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사는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다들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지만 인생 후반전이 되면 서로의 환경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친구들마다 사는 수준이 다르고 대화의 관심사가 다르고 걸어가는 길, 걸어온 길이 달라지면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어느새 하나둘씩 정리가 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도 은퇴 후 나이가 들게 되면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관심사나 취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사귀어야 할 이유도 자주 만나야 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만나던 친구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괜히 자신의 마음만 다치기 쉽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리에 맡기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만나던 친구 하나쯤 사라진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대체로 50을 넘어가면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인간 관계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가성비를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지 않지만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 활동은 위축됩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고 재밌었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친구가 꼭 많을수록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 같이 어울려 다닐 체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 친구가 많은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위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왕년에 친구가 많았는데 나이 들어 연락할 친구를 찾아보니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친구가 적어진다고 해서 외롭다든지 소외감이 들어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적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친구가 하나 둘 사라져도 신경 쓸 일이 적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신경을 더 쓰게 되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움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어수선한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서 조용하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며 사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이 균형을 이뤄 행복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내면의 또 다른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고독하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소속된 집단, 즉 사회나 가족,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속 의존증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잃는 것보다 소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결국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고 상쾌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 삶과 우선순위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인생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순간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세요. 그렇게 답을 찾은 중년들 중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책도 출판하고 TV에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미련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의지하고 심지어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부당한 일도 참고 넘기며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에 상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상처받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반면 친구 없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지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성숙하게 다스릴 줄 압니다.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상대가 선을 넘는 경우에도 굳이 참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겨내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 모든 모습을 온전히 알고 있는 건 바로 나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여러분도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우울감에 사로잡혀 쓸쓸하게 보내지 않고 독서나 명상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서 잘 맞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가며 지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유 모를 외로움, 자존감과 자신감 하락 등 부정적인 생각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나를 좀먹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과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확연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쓸쓸하고 영혼 없는 처량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오던 일들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발전시키고 시간의 농도를 깊이 있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만의 취미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일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주변으로부터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할 때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 친구 없이 혼자 잘 사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혼자 있는 시간에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실행에 옮기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갑니다. 이런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내면적으로 강해지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스스로의 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확신을 얻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성취감은 오로지 나의 몫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나의 몫입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지 고민하기보다 항상 스스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 자신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맞는 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라면 신경 쓰지 않고 넘길 줄 압니다.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싫어하는 것처럼 나의 진짜를 모르고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퉁쳐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남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는 과감히 끊을 줄 압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기만의 시간과 대인관계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노력하고 희생하지 않아도 취향이 비슷하고 같은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가는 삶은 주변의 친구로 여길 사람이 있든 없든 연연하지 않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외로움에 대한 걱정과 달리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창조하고 발전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막상 내 인생에 정말 도움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좋은 선물을 주고도 돌려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은 굳이 다른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 희생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 본인을 위해 시간을 내고 고독과 천천히 친구가 되어보세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여러분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조건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면 분명 더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과 걱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인생 후반전은 스스로 고독을 즐기며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의 심신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혼자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떠나 여유로움도 느껴보고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됩니다. 한편으로는 외롭기도 한데 그 외로움이 막 아주 싫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노는 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알지 못하는데 단 한 가지 깨달았던 건 예전에는 친구들과 의리, 우정,
그저 노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은 오로지 나의 전적인 권한이기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혼자가 편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모두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면 내면 속 스스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피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고독은 삶에 대한 사유의 깊이를 더해줄 뿐 아니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혼자를 즐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주는 장점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스스로가 잠시 속도를 늦추고 숨을 돌리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생각이나 불필요한 잡념들을 떨칠 수 있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무엇이 불필요한 걱정이었는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해 좋은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지나간 즐거운 시간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고독은 그 사람에게 외로움이나 슬픔을 주는 게 아니라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게 해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 기억들을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고 지속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완전히 믿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바깥의 영향 없이 자기 생각에 따라 혼자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열심히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더 기민해질 것이며 그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도 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스스로가 누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 혼자 죽습니다. 이러한 고독감은 다른 이들과 있을 때에는 마주하지 않으려 애썼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우리를 끝없는 슬픔과 우울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모두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이며 그렇기에 다른 이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해줍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또 스스로가 삶에 대해 갖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혼자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줄 관계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소모적인 관계에 질질 끌리지 않고 야무지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는 없어져 봐야 소중함을 안다라는 속담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어쩌면 가까이 있기에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연인이나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사소한 감정들까지 공유하다 보면 굳이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오해들과 다툼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주변 사람들을 만난다면 당장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외로움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당장 누군가를 불러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길 줄 알기 시작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혼자서도 꽤 바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시간을 활용해 삶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스스로에게 좋을 것이라 믿고 또 그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유와 해방감은 물론 나아가 외로움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7번째, 에너지와 생산성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머리는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보다 생각과 마음을 깔끔하게 정리하기에 최적인 시간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피하다 보면 어느새 이유도 모른 채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